오늘은 디스크는 유전이다 물음표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크는 유전일까요? 아닐까요? 유전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인간은 어렸을 때는 기어다니다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서서 다닙니다. 그래서 등이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목이 C자형으로 커브가 생기고, 허리도 이제 C자형으로 커브가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에 하중이 많이 집중되게 되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목 디스크 협착증, 그런 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진 압력이 100이라고 하면 앉아 있을 때 압력이 140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생각하면 1.5배, 그리고 자세가 안 좋게 구부정하게 앉으면 185. 그러니까 앉은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은 서 있을 때 1.5배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가 안 좋으면 1.185, 그러니까 2배 정도 대충. 그리고 누워 있으면 25. 근데 계속 누워 지낼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누워 있으면 25, 옆으로 돌아 있으면 75. 반드시 누워 있으면 허리가 뒤로 이렇게 제껴집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 보면 반드시 누워 있을 수가 없다,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반드시 누워 있을 수가 없다 라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권장 자세, 주방에서 서서 일할 때는 발판을 사용했어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서 있으면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데 다리를 하나 올리면 허리에 굴곡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고 있을 때도 몸에 가까이 붙이고 있으면 허리에 그 굴곡이 없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허리에 이렇게 굴곡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을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무릎을 사용해서 물건을 드는 게 맞지, 허리를 바로 펴면서 물건을 들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책상에 기댈 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등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무릎을 딱 펴면 자세가 나옵니다. 나쁜 자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은 사람의 몸을 가운데로 쭉 잘라서 봤을 때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이 노란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 주위에 염증이나 부종이 생기는 병입니다. 엑스레이와 MRI 소견을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엑스레이를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MRI를 보면 이 부위에, 뼈와 뼈 사이에 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 부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진단은 MRI로 하는 겁니다. 위염, 위궤양, 위암 진단을 내시경으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디스크 협착증 진단은 엑스레이로 하는 게 아니라 MRI로 하는 겁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에서 중요한 건 디스크나 신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척추관에, 디스크나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척추관의 모양입니다. 이 부위가 척추강의 모양인데 하얀 부분은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보이는 건 다리로 가는 신경, 다발 속에 있는 신경 가닥들이죠. 그리고 이 신경 가닥들이 이 신경관 안에 이렇게 물풍선처럼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약간 동글동글한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이 부분은 보면 이렇게 납작합니다. 척추강의 모양이.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중요한 건 이 척추강의 모양과 크기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척추강의 모양이 넓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신경이 자극되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대부분 허리만 아프거나, 그리고 치료 방침에도 주사 치료를 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를 해도 굉장히 후전이 좋습니다.
그런데 척추강의 모양이 이렇게 좁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조금만 튀어나와도 이런 신경들이 막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자극받아서 압박을 받게 돼서 하지 방사통이 생기고, 그리고 주사 치료를 해도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척추강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가운데로 이렇게 크게 튀어나왔는데, 디스크 덩어리는 큰데 척추강이 크기가 굉장히 크고 넓어서 신경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주사 치료했습니다. 주사 치료해서 관을 쑥 이쪽으로 밀어 넣어서 자극받고 있는 이 신경 주위에 약물을 쭉 뿌려주는 거죠. 여기 약물이 쑥 흘러가는 게, 이렇게 디스크가 커도 약물이 잘 흘러갑니다. 이렇게 척추강이 큰 분들은 디스크가 아무리 커도 수술을 안 하고 주사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척추강이 좁은 분들, 이분은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이분은 왼쪽 다리가 너무 땡기고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주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보면 이 척추강의 모양이 이렇게 좀 납작합니다. 이쪽 부위가. 그래서 이 부위에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신경이 디스크와 이 뼈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이 부위를 넓혀줬죠. 이 부위를 이렇게 넓혀줘서 신경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동그랗게 될 수 있도록 넓혀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디스크는 유전이다? 아니다? 라는 생각이 답이 좀 떠오르시나요? 디스크는 그럼 유전이에요? 유전이 아니에요? 디스크는 유전은 아니죠. 그런데 척추관의 모양, 그러니까 뼈의 모양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척추관이 큰 분들은 자식들도 넓고 클 수 있어요. 얼굴 모양이 닮는 것처럼. 그래서 디스크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는 활동에 따라서, 아까 처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자세나 활동, 그리고 순간적인 그런 거에 따라서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디스크 자체는 유전이 아닌데, 디스크가 터졌을 때 이후의 예후는 척추관의 모양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척추강이 큰 분들은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허리가 아프거나 혹시 다리가 아프더라도 주사 치료로 가능하고, 척추관이 좁은 분들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다리가 너무 땡기고 아파서 수술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보면 자기 어머니, 자기 언니, 오빠가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했다. 나도 걱정이다.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척추관의 모양을 좀 타고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디스크를 어떻게 쓰느냐, 자세를 어떻게 갖추느냐,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디스크 자체는 유전은 아닙니다. 네, 척추강의 모양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주위에 뭐 수술을 받았거나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척추관의 모양이 굉장히 좁은 분일 수 있습니다. 허리 안 좋은 운동, 헬스클럽 가면 이런 분들이 허리 운동을 하죠. 우리 SMC 선생님들 보시면 백 익스텐션, 근데 우리 병원에는 이 기구는 없습니다. 이 기구는 없어요. 백 익스텐션을 하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백 익스텐션을 하면 디스크가 더 짜집니다. 디스크는 뒤로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치약에서 보면 뒤로 터진 경우, 치약 뚜껑이 열리면 디스크가 흘러나올 수 있는데, 치약을 짤 때 뒤에서 짜는 것보다 구멍 열린 앞에서 짜면 치약이 더 잘 나오잖아요. 뒤에 조금이라도 디스크가 손상된 게 있는데, 이렇게 백 익스텐션을 해서 손상된 구멍 앞에서 디스크를 꾹 짜주면 디스크가 순간 더 튀어나옵니다. 디스크에는
백 익스텐션을 심하게 하는 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스쿼트를 시키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이건 조금 타고난 몸이 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하죠. 위민 노티스, 테이크 노티스, 노 스쿼트. 스쿼트를 하면, 스쿼트를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스쿼트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스쿼트를 하면 하체가 좋습니다. 스쿼트는 바로 서서 쭉 다리를 내리는데 무릎이 발끝 앞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넘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심을 잡다 보면. 그래도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도 허리는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앞으로 살짝 나오더라도 앞으로는 굽어지면 안 되고 허리가 뒤로 쭉 제껴져야 되죠. 앞을 정면을 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딥 최대한 엉덩이를 낮추면 낮출수록 효과는 좋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겠죠? 레귤러 버전은 팔을 뒤로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팔까지 좀 힘을 해서 중심을 잡으려면 팔을 앞으로 쭉 펴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고, 이렇게 하면 팔도 굉장히 힘듭니다. 팔도 덜덜덜 떨려요. 그리고 종아리 이쪽 카프 쪽까지 좀 강화시키려면 앉은 다음에 일어날 때 발끝으로 쭉, 엄청난 운동이죠. 스쿼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50개, 그 다음 날은 55개, 그 다음에 60개 좀 쉬고 이렇게 쭉쭉쭉 해서 한 달째 250개. 요새 인터넷 서핑해 보시면 스쿼트 치면 300개 하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300개. 하루에 300개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300개 목표로 스케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문구, It's fine, I ran today. 오늘 좋아. 이유는 나 오늘 달렸어. I ran. It's fine. 지금은 기분이 좋은데, 지금이 기분이 좋은 이유는 벌써 달렸어. I ran tonight. Run today가 아니라 I ran today. 오늘 달렸기 때문에 난 기분이 좋다. 우리 병원의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